조선사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아마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대회가 우리 학교의 하나의 전통으로 하기 전까지 이 대회, 1회 대회가 큰 밑거름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이제 제1회 성북고등학교 토론대회 결선대회를 시작합니다. 이 대회를 시작하기 앞서서 교장 선생님의 기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밤늦은 시간까지 또 날씨도 추운데 우리 본시간에 선생님들 또 특히 국가 선생님 기타 여기 지금 오늘 제출하는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밤늦게까지도 또 오늘 토론대에 참가하신 1, 2학년 여러분들 참가한 학생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학교가 올해 처음 이 지금 토론대를 하고 있는데 이 토론대를 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타인과의 경쟁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경쟁 속에서 자신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는 거고, 두 번째는 서로 협동하는 정신, 서로 또 사후 안에 협동하고 사후 안에 서로 단결하고 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정신을 기를 하고, 세 번째는 정도인이라고 하는 문화에 긍지를 가지고 생활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토록 오늘 이 밤늦게까지 오늘 토론대회도 한다고 고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들어와주신 여러 선생님들에게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정말 잘 해주길 부탁드리는 게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1회 성북고등학교 토론대회 결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존엄사는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방식은 8대4 셋업 토론입니다. 총 6회전까지 진행이 되고, 자, 2회전과 5회전이 끝나면 작전 시간을 각 2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 순서와 시간을 잘 순수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자, 시간이 초과된 이후에 하는 발언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초과된 이후에는 발언을 끊도록 할 테니까 그 시간 내에서 적절히 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제1회 성북고등학교 토론대회 결선대회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전입니다. 자, 먼저 찬성 1번 토론자가 행동하고 반대 3번, 4번 토론자가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찬성 1번 토론자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야경 7반 지사모 김민철입니다. 저는 논제 존엄사는 인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존엄사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존엄사란 환자 본인의 의사를 바탕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에게 인위적이며 무의미한 연력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존엄사를 시행한다면 환자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을 찬성의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암 환자의 경우 헬스 조선사의 기사에 따르면 출산의 고통지수인 7, 8을 넘어서는 10에 가까운 고통의 수치를 보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물리적인 고통을 넘어서 정신적인 고통, 영적 고통 또한 환자 본인에게 큰 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3년 9월 8일 뇌종양 말기 환자인 아버지의 부탁에 가족들과의 합의하에 아버지를 목졸라 살해한 아들이 죄책감에 자살을 기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들 이모 씨의 아버지는 뇌종양 말기 환자로 길어야 8개월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후 약물 치료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를 받으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 아버지 이 씨는 수차례에 걸쳐 함께 살던 가족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부탁했고, 가족들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대해 불가피하게 합의한 후 이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위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회복 불가능 상태의 환자들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존엄사 제도가 도입되어 있었다면 상황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존엄사 도입은 위와 같은 극단적 행동에 기인하는 비극적 사태를 단축시키고 환자 당사자에게 본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선택지를 하나 더 늘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자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실현될 수 있는 존엄사 제도에 있어서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의견이 임종의 순간까지 일반적일 수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숙려기간을 늘리고 수시로 존엄사 선택 여부를 반복적으로 물어봄으로써 사전 의료 지시서의 효력을 강화한다면 환자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치료의 이행 여부는 개인의 의사 판단에 따라 진행되어지는 것이 옳고 그 개인의 선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존엄사를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3번, 4번 토론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반대측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하면 이제 자기 결정권을 존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회적 상황에 나타나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결정을 하기 전에 타인에 의해서 결과가 바뀐다면 그것은 간섭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 일단 개인이 선택함에 있어서는 외부적인 부분이 모두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왜 그 외부적이라는 부분 그 자체가 간섭이 아닙니까? 예, 아니라고. 예, 간섭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간섭이라는 게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 결정권이 아니라는 게 말이 나오죠. 이게 간섭이 있었다는 자체는 이제 자기 결정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력의 강화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법을 통해서 억제가 된다는 억제 이동이라고 하십니까?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법이 이제 생겼을 때 이제 법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억제된다 이런 이론인데 그 억제 이론에 반하는 말대로 신동준 조교수 어느 대학교 조교수 분께서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시면 말씀해주시죠. 신동준 어느 대학교인지 솔직히 그것이 나오죠. 근데 확실한 거는 저자는 확실한 거죠. 그분이 이제 쓰신 논문에서 억제 이론이 있다고 해서 법적 강화가 이루어져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 그 사회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교권 의식에 따라서 이제 결정됐다고 했거든요. 이제 법적에 대해서 효력의 강화 이런 거는 조금 쓸모없는 바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서는 생명을 다룬다는 것이 이제 결론시킨다는 건 생명 경치 상황이 아닙니까? 내가 다 생명을 저버린 하지만 그게 경시한다는 생각까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존엄사를 시행한다는 자체고 존엄사 그 말 자체도 있듯이 그 환자 본인의 고통을 경감하면서 그러니까 존중한다는 말씀이신지 존중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만 어떤 의미에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그 생명의 가치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단지 숨을 쉬다는 것을 생명을 말하는 것 같고 저희가 그 생물학적 관점, 그 생물학적 관점에서 생물학적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식물인간의 경우를 예를 들면 임상적 상황이라 해가지고 아직 사망하지 않은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가사 상태라는 말 자체도 가사에서 거짓과 가짜로 사용해서 이제 아직 사망하지 않은 가짜로 사망한 상태로 부정을 하는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을 하시는 겁니다. 일단 그 식물인간의 내용을 대답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좀 확신하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반대측에 의해서 이제 하고 싶은 게 호스피스 제도라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 어떤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안락사는 이제 찬성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점 있다고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든 안락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대해서는 그 사람 지금 안락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존엄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호스피스의 그 용어 표현 잘못된 건 공정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 존엄사가 무의미한 명장과 이제 무의미한 생명 명장과 관련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예, 무의미한 영역 치료를 주입니다. 조동사는. 근데 저희가 이제 확실히 해야 돼요. 무의미한 영역이 아니고, 이제 그 무의미하다는 부분을 어떤 가치에 따라 사람마다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그게 의미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인데 그게 무의미하다고 규정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 규정을 질 수 있어서 말씀하신 거 아십니까? 예, 아니요. 예, 맞습니다. 그 규정을 좀 방금 저는 말씀하신 정말 모순 된다니까. 자신이 무슨 되는 바로 이게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은 삶에 있어서 이 질문은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자, 1회전이 끝났습니다. 자, 심사위원께서는 1회전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2회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 1번 토론자가 입문하고 찬성 3번과 4번 토론자가 질의합니다. 자, 그럼 먼저 반대 1번 토론자 순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을 드립니다. 모짜르트 신혁준입니다. 저희는 우선 조노사에 대한 반대의 입장입니다. 아까 찬성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대부분의 조노사가 환자의 명시적 의사가 아닌 추정적 의사로 판단하여 시행된다는 겁니다. 즉, 자기결정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내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환자의 보호자를 상대로 환자 삶의 마지막의 영역치료, 즉 폐소생술 같은 시행 연구를 환자와 상의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의 93%가 상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여기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아직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지켜지려면 경제적 문제 등 다른 것은 생각 안 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찬성 측에서 그러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지켜준다는 증명으로 사전 의료 지침들을 시행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기암 환자에게 이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될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 사전 의료 지침제는 이런 분들한테는 진료 포기 동의도록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또한 자기 결정권이 지켜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의료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 제도가 미흡하고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조노사 도입이 좋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 듣겠습니까? 자, 그러면 찬성 측의 3번과 4번 토론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반대 측의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본인은 의사결정할 때 본인의 생각만으로 판단합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외부상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 조노사 시행 대상되는 환자들이 외부상을 판단하는 것도 또한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 의사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그것도 어느 정도 외부적 요소가 개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자기결정을 했다는 것은 타의적, 즉 본질적인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의사결정을 할 때 꼭 남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느 정도 자기 의사를 포함한 다음에 자기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 자기에 의해서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노사 시행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환자 가족들이 그쪽으로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고려하여 환자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가족들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내렸을 때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외부 압박이라고 존중하지 않는 것은 환자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이해 안 해도 되죠? 아니요. 예. 그리고 네덜란드의 조노사법의 협상용 전문가들 중에 하나가 환자들 요청의 자발성이고 자신의 심사숙고성을 확인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자신의 의견을 알 수 없을 때는 그 조노사법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환자 본인의 의사결정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조노사법을 조노사 시행에 대해서 좀 더 유보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숙고한 이후에 조노사를 시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찬성 측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추정적 의사가 반영된다는 거 아닙니까?
환자의 대한 추정적 의사로 판단하여 시행되는 것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섭이고. 모든 선택은 외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외부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아니고는 환자 자신의 판단입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결정했다는 것이 일단 어느 정도 간섭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정확하게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기 결정권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외부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조nom사가 시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다. 자, 다들 질문 다 끝났으니까. 그리고 그 김할머니 사례에서 마치 김할머니는 김할머니 사례 마치 김할머니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조nom사 판결입니다. 이 조nom사 판결 이후에 한동안 조nom사 판결은 또다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조nom사 판결 옳지 못해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김할머니 소송권은 사실 내막을 보면 당시 변호사인 신현욱 씨에 말하면 법정이나 그 법정서에 조nom사나 그냥 조nom사나 안락사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은 조nom사를 허용해주는 소송이 아니라 그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 환자 시행할 때 환자 본인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고 그 외부적인 신경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신경이 당연히 그것도 압박이죠. 그 외부의 압박이 아니라 환자 본인의 의견이 반영 안 됐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조nom사를 시행할 때는 추정적 의사를 반영해서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nom사 시행의 기준이 본인의 의사가 명확히 판단됐을 때 조nom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정적 의사로는 조nom사 판단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ICU 개념 기준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는 거죠. 의사 판단을 할 수 없을 때는 조nom사를 시행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판단이 완전히 됐을 때 조nom사를 시행하는 것이고 이게 조nom사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다시 한 번. 의사 판정을 존중해야 되는데 결국 그럼 또 자기 결정을 존중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예. 이상이 실험 자, 이제 이의제는 끝이 났습니다. 자, 심사위원께서는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2분간 작전 타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원들께서는 다음 3차 사회전을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분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는 3회전입니다. 3회전은 반론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찬성 임원 토론자가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찬성 측 발언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문제 3번 오정민 통장께서 아까 전에 호스피스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일단 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반대 신문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억제 이론과 그리고 억제 이론 법이 억제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런 설명을 안 드린 것 저희가 받은 적이 없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반대 일반자 신영준 토론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환자는 추정적 의사를 반영해서 조nom사를 추정적 의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조nom사를 시행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생각에는 환자의 추정적 의사는 그러니까 절대로 반영이 돼서는 안 되고 환자의 자기 의사권이 확실하게 밝혀졌을 때만 그때만 조nom사를 시행하는 방안으로 가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는 의료 지침서에 의해서 그 환자의 조nom사 선택할 때 영향을 많이 받는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어차피 영향을 받든 외부적인 요인은 모든 선택에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선택에 영향을 받더라도 본인이 그거를 자기가 조nom사를 시행하기 싫다, 좀 더 살고 싶다 라고 말하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덜란드 사례에서는 무상복지가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3,100여 명이 존엄사로 죽고 있는데 이것은 추정적 의사가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경제사적인 관점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하여튼 이런 이유로 인해서 존엄사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반대 측 2번 토론자 반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간은 질문입니다. 호스피스와 억제 인원을 발언한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개는 존엄사와 처벌의 강화에 있어서 따라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 김민철 토론자가 존엄사가 선택지를 늘려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존엄사가 허용된다면 환자의 선택이 오히려 강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명보험회사가 연명치료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 환자에게 그 연명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환자에게 환자에게 존엄사를 강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환자는 자기 자식들을 위해, 자기 가족들을 위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곧 선택이 강요되는 것이 되고, 이게 선택지를 늘려주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시혁정 학생이 말했었던, 사전 의료 지침서가 돈이 없을 경우에 진료 포기 동의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또 어떤 경우를 막론하여도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삶의 가치는 또 누구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존엄사가 시대가 될 수 없다 생각하고 자기 자신도 자기 생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존엄사 시행은 또 그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3회전이 끝이 났습니다. 자, 심사위원께서는 평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회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성 3번 토론자가 의논하고 반대 1번, 2번 토론자가 질의를 합니다. 찬성 3번 토론자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존엄사는 인정되어야 한다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만약 존엄사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연명치료를 위하여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희생이 무조건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이 환자의 고통받는 상태를 계속 지켜보는 것은 크나큰 심리적 공격과 정서적 괴로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들의 행복 주권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복 주권은 또한 사람들이 좀 더 인간적인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권리도 의지합니다. 따라서 존엄사는 환자와 환자 가족 모두의 행복 주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더욱이 인간에게는 단지 숨을 쉬는 생물학적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살기 위한 공적 목적이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것을 충족시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환자들의 삶을 연명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생명에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존엄사 시행은 생명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시도가 아니라 보다 인류학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생명을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존엄사 논쟁이 일찍부터 불거져온 해외 여러 나라들에서는 소속들이 존엄사를 인정 허용하는 판례들이 보여지고 있고 존엄사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벌써 12년 동안 정적 안락사까지 포함하여 존엄사를 시행하고 있었고 미국의 경우에도 소극적 의미의 존엄사는 50개 중 40개 중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외에서는 리스본 선언으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존엄을 높이려는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서를 고려하여 현 상황에 맞게 주체적으로 존엄사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번에 반대 1번과 2번 토론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간은 5분입니다. 모차르트 신혁준입니다. 아까 주상현 토론자께서 환자의 회복 불가능으로 인해 환자의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으로 심리적 동요를 느낀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호스피스 제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호스피스 제도 또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스피스 제도가 모든 환자의 고통을 그 말기암 환자라든지 임종 직전의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근데 호스피스 그 치료가 환자의 남은 여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인데, 그리고 고통, 아까 말씀하신 고통은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르핀 같은 약제를 투여하여 환자의 신체적인 고통을 거의 하지 않고 거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르핀 같은 약에 의존하여서 거기까지 사용하는 것이 과연 가족들의 행복 추구권에 대해 말씀하셨죠? 네. 의사 또한 행복 추구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고. 의사도 행복 추구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요. 의사요. 의사에게도 행복 조건이 있습니다. 의사가 존엄사를 시행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말씀한 바가 있는데 의대 교수들도 그 환자들의 말을 보면서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공감되고 또 이러한 사람을 죽여서 죄책감을 느낀 것에 대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더 환자들의 인간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게 존엄사 아닙니까? 이미 교수들이 그 자신들의 환자를 보면서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그런 고통도 있는 것도 인정하지만 사람을 죽인다는 고통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환자들은 회복 불가능한 판정을 맞았을 때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건 약간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죽인다는 것을 존엄사라는 말로 말을 위하는 것입니다.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사에게 좀 더 자연사로 이어주는 행위입니다.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들이 죽음이 임박했고 그 죽음을 좀 더 인간 존엄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자연사로 이어진다고 하셨는데 자연사가 아니기 때문에 존엄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존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흡기를 연명 치료를 중단한다면 수일 내에 환자들은 사망하게 됩니다. 이는 곧 자연사로 이어진다는 것이 아닙니까? 과정에서 인간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자연사가 아니라 연명 치료를 하지 않아요? 또 그 외국의 사례를 따라서 우리나라도 존엄사를 활용해야 되는 게 맞죠? 외국의 사례를 따라서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객 문화라든지 예를 들어 짙은 유대감이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또는 가족 간의 그 친밀감을 고려해봐서 그에 맞게 주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외국을 따라 존엄사를 시행해야 된다는 주장은 아닙니까? 예, 아니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존엄사를 외국이 알아들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의 존엄사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례가 거부하고 있습니까? 호주가 존엄사를 만들었다가 그 부작용이 있어 폐지를 했고 또 그 나치 독일 같은 경우에도 존엄사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연금 제도를 잘 마련하고 보험 제도를 잘 마련하고 현재 존엄사를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맞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가사 상태란 그 거짓으로 죽은 상태예요. 말 그대로. 죽기 직전의 상태는 아니, 가사 한자 그대로 거짓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네, 가사 상태 배영판 적은 없습니다. 식물인간이 같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존엄사를 식물인간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복 불가능한 판정을 받고 그런 상태에 있는 식물인간을 제 제안서 여기까지입니다. 국가의 의료 재정이 의료에 대한 재정, 복지 재정이 한계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현재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제한되는 의료 그리고 암 환자로 등록되면 그 진료비의 10%만 내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처음 들어봤습니다. 10%만 내야 되는데 그 나머지 90%는 국가에서 대주는데 그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쓰고 있는 비용이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존엄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자리 끝이 났습니다. 사회자께서는 진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5회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 3번 토론자가 입론하고 찬성 1번과 2번 토론자가 질의를 합니다. 반대 3번 토론자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듈러트 오정민입니다. 우선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나타납니다. 가장 지금 조nom사에 대해서 중요한 논점이 조nom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가 이후로 조nom사는 엄격하게 법의 영역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명의 법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법의 원칙에 입각하여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무고한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주로 찬성 측에서 이거 그쪽 얘기는 아니더라도 주로 찬성하는 그래서 말씀하는 말들이 서류상의 조nom사 동의지 실시 즉 명시적 의사 확인 절차를 통해 법조화의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람 마음이 조금 섞여라고 절차를 통해 환자가 그냥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리고 그 전과 후의 그 의사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 불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가사 상태의 환자의 경우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식물인간과 가사 상태를 활동을 하겠습니다. 즉 추정적 의사에 의거하여 조nom사는 허용되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식물인간으로 앞에서 생존할 식물인간이 되기 전에 정상인으로서 삶의 애착을 가진 것에서도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조nom사는 자체가 저희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안락사를 합의화시키기 위한 의도성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나 포기하고 존엄한 겁니다. 조nom사라고 하면 다른 죽음을 이제 존엄하지 못하다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암 환자의 경우 급시한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 이성적 판단보다 충동적, 감정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경제적 약자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복지 방안이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조nom사와 동의각서가 생명 포기각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반대를 표합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제도로서 죽음을 앞둔 환자의 의미, 연명, 의심 대신 평안한 인종을 갖도록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봉사활동을 뜻하는 호스피스 제도로서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실제로 만족도 90% 이상을 배웠고 이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찬성 1번과 2번 토론자가 질의 요청합니다. 다른 생각은 5번입니다. 네, 찬성 측 반대 측을 전하겠습니다. 아까 반대 측 3번 오정민님이 말하기를 무고한 시민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시행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무고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희가 말했다시피 법적 제도를 강화해서 무고한 시민의 수를 최소화한다면 그렇게 시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닙니다. 그럼 그 개개인의 그런 모든 피해를 다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죽음에 대해서는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죽음에 대해서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충동적인 판단을 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충동적인 판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전 의료 지시 의향서에 대한 숙려 기간을 늘리고 또는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물어봄으로써 그 사전 의료 지시 의향서의 그 효력을 높이는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nom사를 이행을 한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조명 석견한 사람 사는데 조명 석견한 게 아침과 밤의 경우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할 수 있는 말. 일단 그러면 사람 마음에 이때야 다르고 저때 다르다고 말하셨으면 그러면 그 당시 상황에 가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니까 이해하는 거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다면 그럼 그 당시에 환자의 의식이나 또는 그때 환자의 의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대 측에서 확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기자면 아까 경제적 부분에 의해서 그 조nom사가 시행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니면 대답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덜란드 사례는 조nom사가 시행된 지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일단 무상복지제도 아주 잘 갖춰져 있는 생활보호로 인한 조nom사가 시행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그것에서도 연간 3,100명이 생활보호로 인한 조nom사가 아닌 그냥 단순히 조nom사를 하고 싶어서 조nom사를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저희가 생각하는데 예, 경제적 부분이 이 부분에서 작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면 대답해 주십시오. 예. 어떤 부분에서 경제적 부분이 작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대주니까 저는 이제 우리는 부담할 돈이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굉장히 부담이 떨어짐으로써 그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부분은 국가에서 이렇게 돈을 대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보는 입장은 유가족들이 그 경제적 부분을 대주지 못해서 그 외부의 영향을 찬성 반대 측 1에서 그런 가족들
가족들의 비용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 경제적 이제 존엄사의 강요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적인 부분을 말씀하지 마시고 개인적인 사안을 말씀하셔서 그것이 가족들에게 돌아갈 비용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라는 자체가 국가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라는 단어 자체가 국가 차원에서 실시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생활보호이나 네덜란드 보상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가족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돈을 대주지 않아도 생활보호로 인해 존엄사를 시행하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에서는 연간 3,100명이 존엄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국가가 일단 돈을 지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돈을 지원해줘서 가족들이 돈을 안 대줘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 그런 강요를 하지 않는 부분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인 부분에 의해서 존엄사가 시행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럼 적용이 안 된 사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니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럼 일단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식물인간을 가사상태라고 하셨는데 가사상태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사상태는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가짜가의 거짓가 그리고 사망사에 해가지고 거짓으로 사망한 상태로 아직 사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그 부분이 일단 존엄사의 기준 판명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개념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존엄사의 개념 자체는 일단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말을 했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아까 그 오정민 학생이 식물인간은 가사 상태다. 그래서 식물인간은 일단 존엄사의 경우에 넣어도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식물인간은 존엄사의 사태에 넣어도 된다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예, 아니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식물인간을 저희가 요즘 사례를 보면 식물인간이 깨어나는 인류가 이렇게 현대 의학이 계속 발달함에 따라서 식물인간이 깨어나는 경우가 요즘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식물인간이 깨어나는 기상회생을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조정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식물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주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세 샌프란스 병원에서 주장하는 존엄사의 세 가지 기준 중에 안락사, 식물인간의 상태는 3단계에 들어가서 뇌사 상태나 아니 말기암 환자처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거기서 간주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인간은 가사 상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존엄사의 사에 적용되어 있을 부분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렇고 저희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5회전이 끝났습니다. 심사위원께서는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전 타임 2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시간 동안 마지막 6회전 반론의 내용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6회전입니다. 6회전은 반론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반대측 4번 토론자가 먼저 반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시간은 2분입니다. 저희 모자들 존엄사를 반대합니다. 일단 예정적 행정적 지원 없이 존엄사를 빨리 이렇게 일찍 받아들이면서 시의성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김희철 군이 말했듯이 지금 신분이나 입양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하는데 그것은 통계적 자료가 분명한 자료이므로 저희가 신뢰할 수 없고요. 그리고 외부동료소가 발생한 자기 결정은 자신의 고유한 결정이 없다는 점, 존엄사가 판정이기가 주관적이라면 생명의 연장이 무의미하고 의미 있고를 판결할 수 없다는 점, 생명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점,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유럽 대법원에서 생명권 포기와 국가의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의무로 인해 존엄사를 허락하지 않는 점, 존엄사를 실시함으로 존엄사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 가사 상태에 빠진 사람도 자기 결정권이 있어서 외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자기 결정권이 침해된다는 점, 존엄사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음에 따라 존엄사에 대한 많은 대안이 세워지고 있다는 점, 사람들의 마음을 항상 바뀔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저희 문자들은 존엄사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어서 1034번 토론자 발언해 주십시오. 하는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찬성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반대 측에서 입론하실 때 호주에서 부작용으로 악용된 사례와 조치가 제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는 논제를 흐리기 위한 시도일 뿐 반대 측의 주장에 구체적 반론 제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적 복지제도와 사회보장제도가 존엄사와 함께
도입되면 경제적 측면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존엄사의 개념에는 식물인간의 개념이 포함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인간다운 생활과 가족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인지 물음이 들고요. 그리고 충동적 판단은 사전 지시서 효력을 높이면 됩니다. 그리고 존엄사가 선택지가 아니라 외부에 의해 강요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네덜란드의 사례되어 법의 강화로 인해 강요가 아니라 선택지로서 활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엄사 시행이라는 것이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태어나 생명이 있으면 끝에는 죽음이 있듯이 이를 존중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방향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존엄사라는 길을 환자들에게 강요가 아닌 선택지를 주는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존엄사 시행에 대하여 찬성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자리 끝났습니다. 자, 심사위원께서는 조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제1회 성서고등학교 토론대회 결선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델팀과 그다음에 지사로팀뿐만 아니라 방청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기 토론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아마 귀한 자원이 되리까 합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더욱더 멋지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그러면 저희 심사위원들이 자리 이동해서 심사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 조용히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늦게까지 우리 지도하시고 또 이때까지 심사해 주신 우리 스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결선까지 올라온 두 팀 막상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많은 준비를 했고 또 지식이 있었고 또 남 앞에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도리 있게 말한다는 것 자체도 참 우수한 점입니다. 양 팀이 다 막상막하였는데 조금 더 어느 쪽이 더 논리적으로 또 이야기를 잘했는가 또 설득게 잘했는가를 판정해 본 결과 제1회 선거 토론대회의 최종 우승팀은 지사 모델입니다. 모타로팀 우리 저 청중으로 와 있는 또 1학년 하시는 분이 많이 와 있는데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까지 관심 있게 이걸 도와주시는 우리 박준남 부장, 홍문수 부장, 또 국가부생도 와 계시고 또 우리 총장님도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대단히 잘하구나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이런 토론대회를 처음부터 들어가고 이렇게 진지하게 또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해도 제가 성도고등학교 우리 선생님들의 희생 노력이 있었고 우리 학생들이 그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성도고등학교의 교감으로서 아주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가지고 이 토론대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힘들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이 사회의 현상에 비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다시피 우리나라가 약 40-50년 만에 이렇게 2차 세계대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처음으로 산업화 민주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또 25세 클럽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에 처음으로 들어간 나라입니다. 아다시피 인구가 5천만 이상이 되는 나라, 큰 나라 중에서 1인당 GDP가 2만 불 정도 되는 나라는 세계 7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가보면 이런 토론 문화가 잘 정착되지 못해가지고 항상 정치가 조금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항상 정치라는 것은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 이 토론을 내가 보면서 조금 더 느낀다. 시간을 촉박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경쟁이 있어 보니까 말이 너무 빠르고 저도 말이 빠르다 말이야. 그래서 청중들에게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고 토론이라는 것은 말하는 게임이 아니고 듣는 게임입니다. 듣는 게임.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자기가 이겼다는 걸 대표하는데 자기 말을 잘 안 듣고 무슨 말인지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어디 청문회 오듯이 예 아니요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단정적 딱 자르는 것도 보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토론 방식이 토론을 이렇게 대해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우리가 토론을 배우는 우리 학생으로서는 좀 안 좋아 보이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듣는 걸로 빠르게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잘 듣는 자세가 더 중요한 토론이었습니다. 그래야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잘 유의해가지고 우리 뒤에 일하는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더 이런 부분에 유의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잘하면 그 점수를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게까지 우리 학생들, 우리 스님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